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아까 저당시장 구조가 몇 차가 있어요. 1차, 2차. 물론 뭐 입문과정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출제 민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1차, 2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차입자가 무주택 서민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 주죠. 그럼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요, 빌려주면 그냥입니까? 차용증을 씁니까? 주택 저당에 설정된 채권이 차용증이에요. 그걸 발행을 해서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근데 은행이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입니까? 공사한테 팝니까? 팔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자금을 끌어오죠. 그럼 공사도 그냥입니까? 투자자한테 팝니까? 팔아서 MBS를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몇 차가 있다. 1차와 2차. 그럼 1차와 2차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두 가지를 낸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금자리론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보금자리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갑돌이가 있어요. 갑돌이가 차입자라고 합니다. 차입자가 있어서 돈을 빌려요. 단기예요. 아까 이게 장기였어요. 장기.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고요. 고정금리로 빌려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가여야 돼요.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1억으로 합시다. 그냥. 그러면 A은행한테 땡기는 거죠. 1억짜리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A은행을 요거를 대출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대출자. 그러면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아까 차용증을 써준다 그랬죠, 그죠? 자금을 대출해주면 자, 그게 지금 그냥요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저당 잡아서 그냥요 채권을 넘겼어요. 주택장 채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1차 대출기간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금고가 두 가지 금고가 있어요. 두 가지 금고가. 자, 만약에 이제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이 부족하죠. 그냥입니까? 채권이 늘어납니까? 그럼 현금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왜 A은행이 만약에 갑돌이가 1억을 예치시키면 예금금리를 받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담보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자를 받죠.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자, 을돌이한테 담보대출하면 대출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예금금리가 커요? 대출금리가 커요? 그럼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장기예요? 이건 단기예요? 이건 장기로 빌려줬죠? 그럼 현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걸 따라서 유동성 위험. 그럼 유동성 위험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유동성은 어떤 걸 현금화시키는 정도가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 채권을 그냥 해야 돼요. 현금화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채권의 유동화. 그래서 공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HF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유동화 역할 기간을 2차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을 주게 되면요 그냥입니까? 채권을 사옵니까? 그러면 채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자금이 들어오니 채권이 줄고 현금이 늘어나죠.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는 건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그럼 유동성 위험은 높아지겠어요? 유동성 위험은 낮아지겠어요? 낮아지겠죠. 그럼 얘를 2차 대출기간이라고 하죠. 대출기간.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 채권을 그냥입니까? 또 투자자한테 팝니까? 팔죠. 투자자한테 팔아요. 투자자한테 팔게 되면은
자, 자금을 주죠. 그럼 담당 은행이 하나겠어요? 굉장히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저당을 모아놔서 저당 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유사한 저당들을 모아놔서 한 몇천억씩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래서 요걸 그냥 해야 돼요. 증권화 시켜야 돼요. 그 증권화 시킨 게 MBC예요, MBS예요. MBS가 되는 거죠. 그 MBS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주택을 저당 잡았습니까? 주택을 모기지 저당 잡았죠? 저당 잡아서 그걸 담보로 증권화 시킨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기간 투자를 투자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현금화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몇 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고 1차, 여기는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저 같은 다 차입자니까 이걸 또 주택의 수요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주택의 자금의 수요자. 자,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공급업자죠. 그럼 공급자도 안 빌려준다, 빌릴 수도 있다.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차입자와 요 A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몇 차다? 1차. 얘와 얘는 몇 차다? 2차.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주택 자금을 공급했나요? 주택 자금을 대출해 줬나요? 대출해 줬죠. 자금 대출 시장이고 담보 대출 시장이죠. 얘는 주택 자금을 대출한 겁니까? 자금을 공급합니까? 그죠? 그래서 얘 두 가지가 있다 바꿔 나와요. 주택 자금의 공급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노리는 건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예요? 투자자가 나오면 2차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요걸 현금이 나가니까 어떤 비용이 나가니까 얘네 1차와 2차당에 대한 대출 기관들은 이 채권을 반드시 자 유동합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보유할 수도 있고 유동할 수도 있죠. 그죠? 차입자는 몇 차에 있죠? 그럼 2차 시장과 차입자는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무슨 금융이라고 한다? 부채금융. 부채. 그래서 부채금융으로서 자 어떻습니까? 이 채권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차용증을 써준 거죠. 그럼 얘는 주식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하죠. 그럼 얘는 그냥요 여기에 한 이자를 먹어요. 이자 먹죠. 만기 구조가 있고 그래서 부채증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가 먹는 게 이자 수익이에요. 그럼 저당 수익률이 최소한 요구 수익보다 커야 되죠. 이게 만족돼야지만 한다는 거죠. 요구 수익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 은행 이자 정도보다는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국공채라는 거 아시죠? 이 MBS가 국공채와 경쟁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좀 이자가 낮습니까? 안정돼 있죠.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오셨어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면은 요구 수익률이 그냥 정기예금이 만약에 2%다. 그럼 얘는 한 2.5% 되면은 이게 수익이 나오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 MBS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예요? MBS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따 선진국이라 나와요. 그럼 선진국에서 이게 나와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가 있어요. 1차 금리하고 2차 금리가 있으면 자 이렇게 볼게요. 얘가 내는 거는 그냥요 대출금리예요. 대출금리고 얘가 받는 건 아까 국공채에 대한 그 경쟁에 대한 이자죠. 그럼 얘가 받는 MBS에 대한 수익률, 저당 수익률보다 그냥입니까 1차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마진을 먹잖아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예금금리가 높아요? 대출금리가 높아요? 대출금리가 4%는 얘는 2%를 먹으니까 중간에 마진을 먹죠?
그러면 몇 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될까요? 1차입니다. 거꾸로 되면 유동화가 안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얘가 4%면 아까 얘가 2.5%면 2%를 만족했죠? 그럼 몇 차가 높아야지만 유동화 된다. 얘가 거꾸로 되게 되면 이 자체가 왜곡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몇 차 금리의 비중이 높다. 1차.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다. 몇 차가 중요하다. 결혼은 그냥이야. 민법하고는 요번에 합격하면 다 면제해주죠? 몇 차가 중요하다? 결혼이 몇 차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몇 차의 금리가 높다? 1차가 그 높으러 이따가 몇 차 금리가 써야 돼? 그래야지만 유동화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차입자만 돼요. 투자자도 될 수 있어요. 투자자 될 수 있죠. 대답해봐요. 근데 투자자한테 제가 많이 저한테 이제 재테크를 맨날 물어보고 보는데 이 엠베스는 그냥요 수익은 낮아요. 국공채랑 거의 맞먹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머리 아프게 이걸 사질 않아요. 그럼 거의 다 누구 투자자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거죠. 아니, 대답해봐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는 그냥입니까? 수익률이 조금 나와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국공채보다 안전되니까 보통 기관 투자자 많이 투자를 해요. 개인 투자는 많이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몇 차 금리가 높아진다? 1차가 높아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한정된 재원이에요.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유동하게 되면 많은 또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갑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아껴놨던 부분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내가 굉장히 아껴놨던 부분이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가시면 360페이지로 가봐요. 어머나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가볼게요. 자 니은 갑니다. 니은. 자 아까 보금자리론이 은행이 그냥입니까? 단기 자금을 조달했습니까? 은행에 예치시킨 애들이 있죠? 5년 미만짜리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요 장기로 대출해 줬어요. 그럼 나중에 와서 단기에 갖고 야 돈 내놔 할 수 있죠? 그럼 현금 흐름이 일치한다 불일치할 수도 있죠. 원리금 회수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가요?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 원금 회수 불확실성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디귿범 대출기간에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동성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MBC야 MBS야 MBS가 만들어진 거죠. 좀 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요 매각시켜요. 그럼 투자가 돈을 확 주죠. 그 돈이 팍팍팍 들어오네. 그러네. 그러면 그냥이야 대출기간이 채권을 팔아. 그냥이야 현금이 들어왔어.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죠. 유동성은 증가하고. 그런가요? 법률적 뭐 행정적인 위험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넘기셔서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제가 381페이지 또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러면은 가자. 거기 보시면 제2절에 MBS 제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파란 색깔 있어요. 그럼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는 개별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주택저당 대출채권을 집합해서 또는 공사가 매각했죠. 공사는 그 또 집합물을 그냥입니까? MBS를 발행합니까? 그럼 기관 투자자에 매각하라겠죠? 찾으셨어요? 그 맨 밑에 2번 별표. 이 저당의 유동화 시장은 몇 차와 몇 차가 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은 몇 차겠어요? 1차죠. 그래서 주택에 저당권 설정되고 주택자금 수요자 있어요? 따라서 차입자. 차입자 나오면 아까 몇 차? 1차가 되죠. 주택저당 채권이 매각되고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가 되겠죠. 그런가요? 넘기세요. 그럼 몇 차와 몇 차로 구분된다? 1차와 2차. 자, 그럼 1차는 자, 첫 번째 줄 1차 저당시장은 자금을 공급해줬어요. 자금을 대출해준 시장이에요. 대출해준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따 풀 거고요.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돼서 주택금융시장이라고 하고 주택자금의 차입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1차 대출기간을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2번에 갑니다. 이 대출기간은 설정된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하여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해요. 자금이 필요할 때 이차한테 매각하기도 하죠. 대답해봐요. 왜냐하면 매각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반드시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보유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채권을 매각할 때 만기 가격 단위로 유사한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팔게 된다. 이 묶음을 저당 풀, 아까 패키지라고 했죠? 묶어서 팝니다. 그럼 3번. 주택 저당 유동화 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1차의 저당 시장의 대출금리가 2차보다 높아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냥야 2차가 낮아야 돼. 1차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저당 시장은 밑에 주택 자금 대출이에요.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에요. 대출의 시장이 아니죠.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하는 1차 기간과 MBS를 매입하는 기간투자 사이에서 유동화되는 시장이죠. 유동화되는 시장은 몇 차다? 2차. 1차 대출 기간, 2차 대출 기간, 기간투자 사이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1번 파란 색깔. 1차 저당 시장에 많은 자금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2차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저당의 유동화의 필연적인 요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저당 유동화의 필연적인 요구가 되는 사항을 강조하는 건 몇 차가 있어야 된다? 2차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파란 색깔. 그럼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MBS를 발행하셨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ABS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거야? 아니죠. 웃지도 않아, 이제. 자, 이건 따보세요. 어셋.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얘도 부채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자산 유동화 직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 자체가 SPC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독립된 회사를. 그래서 우리가 또 ABS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자, ABS가 MBS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자, ABS는 그냥요 자산이에요. MBS도 자산이죠. 그래서 주택이다 보니까 이 주택하고 자산 중에서는 그냥입니까? 자산이 넓은 개념입니까?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따셨어요? 다음에 특별법. 이 유동화 전문 회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가는 거고요. 근데 이 유동화에 대한 이 MBS는 아까 HF 공사가죠.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입니까? 아까 요 ABS에 대한 SPC는 명목회사거든요. 페퍼 컴퍼니. 그러면 MBS는 공사가 발행하죠? 그래서 1차의 기간과 기간투자 사이에 유동화 중개 역할을 하겠고요. 4번 별표. 차입자는 몇 차 시장이 있죠? 그럼 1차의 차입자와 2차의 저당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 그런가요? 5번. 주택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몇 차다? 2차. 그럼 2차 시장에 발행되는 MBS의 액면금리는 1차보다 금리가 낮죠? 그래서 무형자산이 국공채 같은 것보다 좀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밑에 발행 효과는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주택 수요자 차입자의 파란 색깔이 있죠. 그럼 주택 소비자는 차입 기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되고 장기 주택 대출의 활성화,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은행 입장은 금융기관의 1번 주택 대출 채권을 매각하면 그냥입니까?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까? 조달했고, 자 2번에 베풀어 보세요. 금융기관은 많은 재원이에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에요? 많은 재원이 있으면 유동화 안 하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화를 해서 더 많은 차입자한테 자금을 제공하죠. 그러면 앞에 한정된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따가 많은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한정된 동그라미, 많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이따가 많은 재원으로 일부 수요자한테 자금을 제공한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3번.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일시금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을 장기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은 어떻게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환원하면
저당 대출을 유동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늘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문제를 냈지만 유동하면 유동성은 낮아진다, 유동성은 증가한다.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현금이 되잖아요. 그 현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유동성을 늘린다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그럼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라는 걸 바꿔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주택도당 대출채권은 아직 원금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매각하면 안전한 현금이 유입되죠?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적으세요. 현금 보유 비율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서 현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럼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럼 간 김에 밑에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일단 밑에 1번 그당입니까? 유동화 중개 업무입니까? 중개 업무고 2번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냥입니까? 보증서를 발급합니까?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함으로써 대출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 전자업자한테 대상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건 실무인데 따보세요. 중도금 대출 들어보셨어요? 허그하고 HF가 있거든요. 내가 진짜 실무도 다 가르친다. 허그는 5억까지 돼요. 얼마까지 된다? 5억. HF는 3억까지 돼요. 적지 마세요. 그건 안 나올 텐데. 그럼 그냥요 중도금 대출을 보증을 해줘요. 보증을 해서 이제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실무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보증을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대출해줘요. 얘는 보증 업무를 해줘요. 대출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또 분양 많이 하잖아요. 일산에도. 그죠? 그럼 그냥이야 중도금 대출을 해야 돼. 그럼 보증서를 얼마까지 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별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재테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보증서가 끊어서 금액이 나와야 중도금 대출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다음에 지금 MBS 기억나시죠? 그럼 MBS 지급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입자가 못 갚어. 그럼 그냥이야 보증해줘. 그래서 지급보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아까 주택연금 기억나시지? 얘 연금을 줘, 보증을 해줘. 보증을 해주는 거지 연금을 수령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 보증서 발급했죠? 하나가 보증이에요. 장기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죠. 요 1차와 2차 시장이 보금자리론이죠. 그죠? 요거는 디진토 대출 같은 거를 대출을 공급 업무를 이제 주도해서 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기관 투자자는 파란 색깔로 적을게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면 MBS도 그냥입니까? 이것도 부동산 상품입니까? 그럼 여러 상품이 만들어졌죠? 그럼 그냥이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다양해졌어요. 분산 투자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런가요? 3번 저당이 유동화되려면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무슨 수익률을 만족해야 돼요? 이것을 만족해야 되고 4번에 가시면 기관 투자가 주택증권의 MBS 매입 대금을 증가시키면 주택시장에 많은 자금이 제공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조달수단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1번 자 이게 유동화되면 주택 수요가 안 증가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침체된 주택 경기를 회복할 수 있겠죠? 자 2번에다 펼쳐보세요. 이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MBS라는 거는 주식일까요? 이건 부동산 시장일까요? 주식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저당 유동화라는 것은 주식시장과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주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금 흐름이 왜곡되는 걸 그냥 다 방지할 수도 있다.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다. 다 기출이에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었죠? 그걸 위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18번서부터 22번까지가 쫙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18에서 22.
자, 18번 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유동성 위험이 나왔나요? 유동성이 나왔나요? 유동성은 어떻게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유동성은요. 증가한다고 하셨죠.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현금이 들어와서 유동화되는 게 유동성이거든요. 그럼 그냥요 현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유동성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저당 대출이 유동화되는 시장은 1, 2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에서만 유동화되는 시장이 되겠죠. 나중에 해설 참조하세요. 20번을 왜 들었을까요? 많은이라는 단어 있어요? 일부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면 자, 유동화 시켰다는 거는 금융기관이 많은 재원이에요? 아까 한정된 재원이에요? 한정된 재원으로 돈이 들어오면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대출해주죠. 그런가요? 그러면 많은하고 일부가 바뀐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7, 8을 보세요. MBS는 어느 나라 제도예요? 어떻게 하셨죠? 선진국에서 나타났겠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선진국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찾았습니까? MBS가 선진국 기법이잖아요. 그런가요? 몇 차 금리가 높아야 됐다 그랬죠? 1차죠, 1차. 그럼 선진국의 MBS는 일반적으로 2차 도당 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2차죠? 그럼 둘째 대출 금리가 1차예요. 바뀌었죠? 그럼 2차는 1차보다 더 낮은 액면 금리를 가지겠죠. 화이팅. 그 다음에 밑에 22번 있어요? 22번은 자, 지금 쭉 첫 번째 가시면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가시면 주택 자금 대출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그럼 교수님 힌트 좀 주세요. 앞에 힌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택 자금 공급 시장 앞에 있죠? 자, 따라해봐. 주택담보대출. 이거 그냥이야 대출해주는 시장이야. 대출 시장이고 허무해요. 그 다음에 자금 대출 시장이 있어요? 자, 따라해.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그럼 무슨 시장이야? 공급시장이죠. 같이 가자. 그냥이야 앞에 힌트가 있어. 그럼 바뀌었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차, 2차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389페이지를 가시면은, 그, MBS 종류는 제가 3, 4월 달에 가도록 할게요. 찾았습니까? 자, 영어니까, 머리 아파. 야매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1차, 2차 시장만 먼저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제, 오늘 프린트에 이제, MBB라는 자체가 이제, 이 조기상한을 발행기관한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6번에 이제, 발행기관이 부담하는데, 그 6번은 좀 제끼시고, 나중에 제가 3, 4월 달에 할 거니까, 오늘은 어디를 하냐면, 쭉 넘겨보세요. 일단은 393으로 가시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좀, 제목이 나와요. 자, 제3절에 따라서 개발금융. 그럼 이건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공급자나 개발업자한테 자금을 조달해주죠? 예전에 입문과정에 있던 지문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따라서 건축대부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따라서 주택상환 사채. 사채는 부채금융이에요. 사채는 그냥입니까? 돈을 빌린 겁니까?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주택상환.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찾았습니까? 이걸도 융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물적인 담보나 신용이 아닌 사업상 기초로 지금 할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할 거예요. PF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거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지분금융이죠? 채권은 차용증을 발생해서 돈을 융통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주식과 채권의 혼합형이 매자닝인데, 매자닝은 제가 이제 나중에 3, 4월 달에 가고, 그 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어? 별표 2개짜리야.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인천공항에 이렇게
이총각하게 되면 고속도로가 아주 웅장하게 돼 있죠. 이런 SOC 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 같은.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BTO 방식이라고 배우세요. 민간이 이전해서 정부에 그다음 오퍼레이트 운영을 하거든요. 이 고속도로나 터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나 터널 지나가면은 그냥입니까? 통행료를 받습니까? 그럼 수익성이 있죠. 그래서 장기에 우리가 요거는 물적 부동산의 물적 담보라든지 신용을 담보로 가지 않고 요런 터널 같은 거나 요런 BTO 방식 민자유치 같은 건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습니까?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있죠. 그래서 사업성이나 수익성으로 가고 그냥이야 톨게이트비를 받아.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죠. 그럼 이건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이 담보예요. 그 프로젝트로 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인천공항 같은 도로라든지 항만 이런 SOC 사업 같은 데 투자하다가 요즘에 왜 후분양으로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독점으로 가기 때문에 PF를 또 건설회사에 많이 또 빌려주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이야 사업성이야. 그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해골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이고, 코고, 입이에요. 해골이에요.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자,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포스코. 이 포스코가 제 사업성을 딴 거예요. 얘는 왜냐면 이제 수익성이고 이제 정부가 하다 보니까 안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또 보장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사업주로 뛰어든 거죠. 시행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입니다. 여러 이제 금융기관을 따지고. 그럼 포스코는 그냥요 아파트도 만들어요. 부도 날 수도 있죠. 그래도 안 되겠다.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라. 만들라 그래요. PF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면목상 회사다 보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또 면제가 되거든요. 그냥요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럼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가 영향을 주지 않겠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도산됐더라도 이 사업성, 수익성, 현금 흐름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얘한테 상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걸 따라서 비소구 금융. 소구라는 것은 나중에 경매 처리하게 되면 돈 받죠. 그래서 그런 소구를 할 수 없다는 비소구예요. 근데 100% 비소구예요. 또는 제한소구예요. 제한소구로서 어느 정도 소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자금을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차입자가 되면서 이 고속도로에 투자를 해요. 단기예요? 좀 장기 사업이에요.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죠. 그럼 여기가 이익이 생기게 되면은 얘한테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원리금을. 그래서 우리가 제한소구라는 거는 자 얘한테 여러 사업 주체를 두라 그래요. 이해관계를.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또 지급 보증을 하라 그래요. 그럼 완전히 비소급입니까? 어느 정도 제한소급입니까? 얘한테 또 이 대표이사한테 연대보증을 또 쓰라고 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의금융은 따라해보세요. 장부의 금융. 자, 여러분들 이 포스코는요 그냥요 아파트 사업이에요. 그럼 아파트 사업하게 되면 부지를 사야 되죠. 그럼 그냥인데 은행에서 돈을 땡겨야 돼. 그럼 그냥이야 장부 가져오라 그래. 장부 가져오라 그러죠. 이 은행이. 따라서 대차 대조표. 근데 요즘 이제 재무상태표로 하거든요. 그럼 그게 이 아파트를 짓는 이 포스코한테 이 장부에 기록이 되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그래서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 이 독립된 회사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포스코는 그냥요 돈 빌리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져서 재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런 요 장부의 금융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입니까? 요 사업주의 이점입니까? 사업주 이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은행도 정보를 공유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정보에
또 비대칭성 같은 것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하면 그냥이 돼요. 이자를 또 많이 받아야 돼요. 높은 금융 비용이 또 수반되는 거죠. 맞나요? 그 수익성이 또 높아질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사업 주체를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시키니까 위험 분산이 돼요.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그럼 사업이 그냥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작은 관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작은 관리는 시공사, 시행사 자체 계좌에서 안 해요. 장난칠까봐. 그래서 따로 우리가 별도 계좌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옛날 설날에 어머님이 세뱃돈을 그냥요 갈취하세요. 그냥이야 별도 통장을 만들어. 그래서 이 별도 계좌라는 게 따로 이제 에스크로우로 관리를 또 해요. 그래서 또 신탁회사한테 맡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작은 관리를 그냥입니까? 따로 합니까? 따로 하죠. 펜 들어보세요. 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찾으셨죠? 들어갈게요. 자, 핵심적인 포인트만 찾아볼게요. 들어볼게요. 자, 39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일단 파란 색깔 갈게요. 자, 개발 사업에 얻어지는 장래 그냥입니까? 수익성을 담보로 갑니까? 건설회사도 빌려준다 그랬죠? 건설회사도 나중에 그냥이야 분양대금을 받아. 그런 게 다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필요한 자금을 금융화도 자입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사업 주체의 신용도가 그렇게 낮게 평가되어도 개발 사업에 대한 현금 흐름 보고서 등 수익성에 관한 자료만 제출한다면 융자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런가요? 넘깁니다.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전통적인 기업금융과의 차이점.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개발회사가 차입자가 되는 금융 형태의 대출기관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근거로 대출을 제공한 거예요? 제공한 건 아니에요. 프로젝트 수익성이죠. 그 다음에 아까 톨게이트비 받을 수 있죠. 현금 흐름이나 자산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이죠. 3번 파란 색깔. 그럼 차주 입장에서는 높은 금융료의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있겠죠. 그럼 실제로 대출 자금이 사업주에게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되기도 하겠죠. 그런가요? 자, 1, 2번은 묶어보세요. 밑에. 자, 아까 이해 당사자를 그냥입니까? 나눕니까? 그 위험이 배분될 수도 있죠. 근데 사고기 많은 배가 산으로 가니까 실패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자, 2번 별표. 부의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음에 장부의 금융. 자, 이건 금융기관의 이점이에요. 개발 사업주의 효과예요. 그럼 사업주의 대차지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밸런스입니까? 오프 밸런스입니까? 그럼 차변 대변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러면 파란 색깔. 개별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이게 옛날에는 대차대표였거든요. 부채가 기재된다, 기재되지 않는다. 대외 신용도 영향을 주지 않죠. 이게 부의금융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스코가 돈을 빌리기가 쉽죠. 그러면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 채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니은범. 아까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죠. 이게 이제 SPC가 특수목적회사니까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그런가요? 나 밑에 조그만 글씨. 금융기관은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을 분리하시죠. 개발사업주의 파산이 해당 프로젝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고. 자, 대답해보세요.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완전히 비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제한소구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됐더라도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비소구지만 실무적으로는 개별 사업주의 위험 부담하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제한소구입니까? 제한소구도 원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디귿에 보시면은 별표 치시면 이게 기출인데요. 자, 대출 기간은 프로젝트 사업의 위험에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개별 사업자의 다음과 같이 직간접의 보증을 요구한다라고 돼 있나요? 그럼 시공사한테 책임 시공을 요구하겠죠?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발 사업 부동 발생 시 부채 인수 약정을 요구하고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적 출자 요구.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권리 확보하기 위한 따라서 담보 신탁. 밑에 담보 신탁이라는 게 있죠. 나중에 이제 제가 부채금융에서 말씀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신탁? 담보 신탁. 그래서 밑에 이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자에게 부채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융기관 해당 사업 토지에 대해서 권리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신탁이라는 걸 하겠죠. 체크하셨죠? 이게 뭐냐면 그냥 들어보시면은 신탁증서금융이라는데 나중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신탁해서 신탁계획을 체결하면 수익증권을 줘요. 여러분들 왜 민법에서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오셨나요? 그 수익증서에다 질권을 설정한 다음에 돈을 타내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부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 공사비 정산 후 개발이익 후 지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배포쳐보세요. 뭐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냥요. 대출금을 먼저 상환을 해야 돼요. 이 공사비가 대출로 이루어졌거든요. 공사비가 먼저예요.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공사비를 정산한 후 개발이익을 후에 지급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4번. 자, 내가 아까 에스크로라고 얘기했죠. 그럼 독립적인 결제 관리 계좌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체 계산해서 한다. 에스크로에서 한다. 독립적인 에스크로를 설정해서 이를 부동산 투자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힘내시고 맨 마지막에 파란 색깔이 있죠. 따라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상 프로젝트에서 전념할 것, 단일 사업에 치중하거나 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프린터 갑니다. 프린터는 어렵게 안 냈습니다. 17번입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담보대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냈어요. 담보대출이 아니라 그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수익성 등을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해주죠.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요 빨간색으로 쳐볼게요. 아니, 파란색으로. 중요한 거 갑니다.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100% 비소급이에요? 제한소급이에요? 제한소급이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배분하지만은 사고이 많으면 산이 어떻게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럼 사업이 그냥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니까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요 부의 금융 아세요? 따라서 장부의 금융. 그러면 장부에 기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니까 포스코가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 부의 금융은 금융기관 이점입니까? 사업주 입장입니까? 사업주 입장이고, 여기 빠진 거는 은행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정보에 대한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아까 자금관리는 시공사, 시행사 자체 계좌에서요, 에스크로에서요,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따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냥이야 대출금부터 갚아야 돼. 시공사의 공사비가 대출로 이루어졌죠? 그럼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시공사의 이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를 먼저 지급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요약을 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